첫째 항이 P이고 뭐야 이거 그냥 등차 수열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를 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 곱하기 4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하지 말고 등차수열의 합은 얘기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러면 k번째 항까지 합이면 상수항이 없는 k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리고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이기 때문에 공차가 4면 2k의 제곱으로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1차항은 2를 넣었을 때 p가 되게끔 세팅하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냐면 p-2k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1이다 이런 얘기죠. k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2k 플러스 p-2 이게 21이다 이 소리죠. 얘가 1, 21 가능하죠. 3, 7 가능하고 7, 3 가능하고 21, 1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방 풀어서 각각의 p만 구하시면 되는데 뭐 구하기도 쉽죠. 이때는 21이고 이때는 얼마예요? 3 이때는 마구 이때는 마이너스 39 이거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마이너스 24 됐죠? 그래서 등차수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이다. 755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N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에 대해서 점화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세 개를 건너뛰었을 때 마이너스 12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하나를 건너뛰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그쵸? 예. 그래서 AN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공차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해요. 1 넣으면 A1 돼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적어볼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S8이 최대값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A8까지는 이걸 만족하고 A9은 등호도 됩니다. 왜냐면 최대값이 꼭 하나일 이유는 없어요. A9이 0이면 S9도 최대값인 거예요. 최대값이 유일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등호 때문에 틀릴 수 있을 것 같네. 질문이 등호 때문에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A8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9은 음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A8은 A1-28이잖아요. 이게 이렇다. 그 다음에 A9은 A1-32잖아요. 이게 이렇다고 해야 28부터 32까지 되면서 합이 6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등호를 안 넣어버리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네. 등차수의 합은 반드시 최대가 하나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등차수의 합은 뭐라고 했냐면 이차함수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위로 부르기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점이 최대가 아니야. 이 점이 최대일 때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이 찍혀 있는 거니까 여기도 최대고 여기도 최대인데 여기는 자연수가 아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최대값이고 얘도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이 두 개일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 등호 붙여줘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57 A3는 1이고 A4는 3이다. 다음 수열에 대해서 얘가 중근 갖는다. 4분의 D 사용하시면 3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an an 플러스 2는 0이다. 누구의 점화식?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중근을 구하라고요? 구하면 되죠. 예. 이 방정식이 an으로 묶어서 완전제곱 만들면 an분의 루트 3 an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될 거지. 얘만 가지고 그냥 만든 거야. an 플러스 1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이미 중근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n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an분의 an 플러스 1인데 얘가 어차피 공비잖냐. 공비가 얼마다? 3이다 라고 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이죠. 그럼 얘가 루트 3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9거든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90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761번. 첫째 항은 2이고 얘가 지금 규칙이요. 3n-1과 3n과 3n 플러스 1, 즉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항의 규칙이 다른 것 같은데 맞아? 그냥 풀면 돼. A14를 구해볼까? A14는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얼마야? 2지. 나머지 2이면 2 규칙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맞잖아? 예. 그러니까 14라는 게 3 곱하기 5-1이잖아. 그럼 저 규칙에 따라가면 3A5예요. A5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럼 5가 되려면 2를 넣었을 때니까 얘가 9A2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9A2, A2도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나머지 2죠. 그럼 똑같이 하면 되니까 27A1이겠네요. 얘가 54겠네. 일단 첫째는 54입니다. A14. 그 다음에 A15 볼까요? 얘는 2씩 더해서 다만 얻으니까 A5 더하기 2. 그리고 이 5는 3으로 나눈 나머지 2입니다. 이 규칙 기억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첫 번째 규칙으로 가시면 얘가 3A2 더하기 2가 되고 그러면 9 뭐야 왜 더하기로 써놨어? 그러면 9A2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게 20이겠네. 됐죠? A16 볼게요. 16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밑에 거 따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2A5 더하기 1이에요. A5는 나머지 2니까 마이너스 6A2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A1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5네요.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겠네. 답은 3구다. 별거 없죠? 예, 그냥 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된다. 763. 근데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추론이라고 하거든. 수열이 보통 그 다음 걸 가게끔 만들잖아. 거꾸로 가게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에 이제 수능 수원의 출제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는 걸 정추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꾸로 오는 걸 역추론이라고 하는데 역추론 한참 내다가 요즘에는 정역추론이라고 해서 이쪽에 동시에 다가가서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푸는 형태가 꽤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존나 짜증납니다. 말이 쉽지. 알겠죠? 63번. 뭐 주어져 있니? 자, 질문자 누구야? 손들어. 763 질문자 누구야? 추적하니까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와? 너 아니라고? 아니 뭐 또 너란 얘기가 아니고 아니 내가 질문자를 추적하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개차수열이잖아. 개차수열. 야 개차수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개차의 개자는 계단할 때 개자입니다. 계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 발 딛는 데가 연결돼 있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개차야. 뭐라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개차야.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인 개차를 너네가 처음으로 배우는 건 뭐냐면 이게 숫자일 때. 이게 숫자이면 이걸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근데 사실 D도 야 이것도 수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지? 야,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이미 외웠잖아. 외우는 거 말고. 그래 똑바로 하라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이거 이제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 더하는 걸 축차 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2-A1은 얼마예요? 당연히 D겠죠. 안 변하니까. A3-A2는 얼마예요? 당연히 D겠죠. 안 변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AN-AN-1까지 하면 D겠죠. 제가 1부터 n-1까지 대입했으니까 D는 총 몇 개가 있을 거예요? n-1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들 사라지잖아. 그럼 AN은 A1 더하기 n-1D다. 이렇게 등차수열 일반항이 나온다고. 근데 개차수열은 이게 숫자가 아니고 Fn 이렇게 수열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가 F1이겠죠. 여기가 F2겠죠. 여기가 Fn-1이겠죠. 그럼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겠죠.
그래서 이거 매번 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니까요. 어떻게? 원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개차 수열과 대비해서 개차 수열 만든 원래의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인데 인정 써놨네. n-1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축차대 맨날 하지 마시고 알겠죠? 방금 이 문장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다. 괜찮습니까? 이거 읽어봐, 쟤야. 읽어보라고. 읽으라고. read it. 읽으라고. 첫째 항 2분의 1이야? 뒤지게 맞을까? 그 다음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6번째 항까지 합이다. 자, 항상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등비수열 구할 때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쓰려면 첫째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그마를 읽을 때부터, 그러니까 수열 못하는 애들 읽어봐야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인데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6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이렇게 합을 빨리 쓸 거 아니야. 답은 64. 육군 사관학교? 지금 이 나라의 문제의 원흉이죠. 예. 764. 아니 하나 겨우겨우 하나에 없애놨더니 뭐 또 새로운 뭘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나? 자, A1은 1이고 선생님 미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이거 뭐라고 부를까, 쌤이?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 개비수열 어때요? 개비수열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 부르는 거예요. 개비수열. 그럼 개비수열 똑같이 처리해요. 얘를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첫째 항 곱하기 개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곱이겠지. 이해돼? 그러면 AN은 첫째 항 1이지. 개비수열 첫째 항 3이에요. 그 다음 5겠죠. 그죠? n-1번째 항은 2n-1이겠지. 그럼 이거 그냥 홀수의 곱이네. 이거 의심스러운 친구들은 축차 대입해봐. 나올 거야. 알겠지? 이게 나왔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뭐냐면 n개의 홀수의 곱이네. 1부터 시작한 n개의 홀수의 곱. S30이라고? S30은 저 AN의 합이니까 2를 대입하면 1이겠죠. 2를 대입하면 1 곱하기 3이겠죠. 그죠? 3을 대입하면 1 곱하기 3 곱하기 5겠죠. 4를 대입하면 1, 3, 5, 7이겠죠. 5를 대입하면 1, 3, 5, 7, 9겠죠. 이제서 언제까지? 이 홀수의 개수가 30개가 될 때까지 싸그리 더하시오라는 건데 그걸 계산한 게 아니고 45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에 5, 9, 45 있으니까 딱 끊으면 이 이후로는 항상 45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15 더하기 얼마? 105 이게 124니까 실제 우리는 이 124만 4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답은 34가 되겠네. 별거 없죠? 개비수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첫째 항 곱하기 개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곱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계산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로그에 섞어서 문제 내기 좋겠네. 로그의 합영수로 분해될 거니까 그런 예상이 되지 않냐? 그런다 치고 알겠죠? 769번 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첫째 항은 7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가 지금 등차수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두 개씩 건너뛰었을 때 마이너스 4예요. 그죠? 1, 2, 3, 4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A1과 A3의 관계, A2와 A4의 관계, A3와 A5의 관계, A4와 A6의 관계만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럼 충분하네. 왜냐면 주기수열이잖아요. 주기가 6인 주기수열이라고 써있잖아. 맞아 안 맞아? 자, AN 써볼까? AN은 첫째 항은 7이라고 밝혀줬으니까 괜찮죠?
근데 A2를 몰라. A2라고 쓸게. A3는 알아요. 얘가 알려줬잖아요. 3이네. 그 다음은 A2-4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은 A2-8일 거야. 그러니까 이 6개가 뺑글뺑글 계속 돌아가면서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고 A10은 주기가 6이라니까 A4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A4를 구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A2만 알면 A2에 4 빼면 답인 거 아니야. A2만 구하면 되겠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AK라고 하면 주기가 6이니까 48개에다가 7A2 추가로 2개만 더하면 되겠네.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숫자의 합은 얼마죠? 3A2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게 8개 있고 그 다음에 7하고 A2까지 더하면 얘가 258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얘를 풀면 A2가 11 나와요. 그럼 답은 7이겠죠. 자,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함수니까 주기 함수가 존재하듯이 주기 수열도 존재하겠구나. 함수에서 증가 함수가 있듯이 증가 수열도 있겠구나. 함수에서 감소 함수가 있듯이 감소 수열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772)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얘는 SN이라고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SN이라고 굳이 안 써준 이유는 SN이라고 써주면 더 잘 보일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ESN은 AN 더하기 1 마이너스 7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N을 구하든 뭐 SN을 구하든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왜냐면 SN을 구해도 SN-SN-1에서 AN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SN과 AN이 섞여있는 식 만나면 SN을 구하든 AN을 구하든 니네가 편한 거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구하면 돼. 여기서는 AN을 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ESN-1은 AN-7 되니까 이렇게 빼버리면 왼쪽은 2AN 되죠. 오른쪽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됩니다.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3AN이 되는 거죠. 주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식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이건 무지성 암기하는 친구들인데 n 대신에 n-를 대입하면 2부터다 이렇게 외우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수열은 함수라고 했죠. n 대신에 n-를 넣는다. x 대신에 x-1을 넣는답니다. x 대신 x-1을 넣게 되면 함수에서 어떤 효과를 내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의 효과를 냅니다. 그럼 n 대신에 n-를 대입하면 n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의 효과를 내죠. 그럼 정의역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네는데 1만큼 평행이동하면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매우 보편 타당한 이 얘기다. 함수의 평행이동은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식을 뺐잖아요. 두 식을 빼면 당연히 이게 함수의 정의역이고 이게 함수의 정의역이니까 이거의 교집합이 새로운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통 정의역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도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외우는 개념이 아니고 함수의 평행이동과 정의역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열은 함수라니까요. 수열이 함수임을 인정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쉬워지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요. 아시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부터래? A1은 그럼 따로 구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근데 A1은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나올 거야. A2를 알면 나올 것 같으니까 A2를 먼저 구해볼게. 여기서 A100이 3의 101제곱 나와 있잖아. 그러면 A100은 A2에다가 3을 98개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부터라며 1부터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3의 10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2가 27이라는 얘기잖아. 이걸 아는 상태에서 여기다 n에 1 집어넣으면 2A1은 27-7 이게 되는 거니까 아 그럼 A1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딱히 시그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니까 알겠죠? 네, 더하시면 361이다. 4개짜리 뭐 시그마 쓰고 있냐? 4개 더하면 되지. 됐죠? 자 다음 774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1부터 AN의 평균이 2n-1 곱하기 AN이다. 평균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을 제시하기 위해서? 합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합이라는 게 평균에다 개수를 곱하면 돼요. 그 등차수열만 그런 게 아니야. 등차수열은 평균을 구하는 게 이렇게 쉽다는 말을 하는 거지. 모든 수열이 다 평균에다 개수를 곱하면 당연히 합이 나오죠. 여러분의 성적 같은 존나 불규칙한 수열도 평균에다가 과목의 개수를 곱하면 총점이 나오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개수인 n만 곱하게 되면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합이 돼야 돼요. 합. 이해되겠니? 감사합니다. 물론 이 SN은 AN의 합이 아니야. 주의하세요. A의 합이네. 네, A의 합입니다. 평균이니까 A의 합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AN과 SN이 섞여 있으니까 AN을 구하든 SN을 구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N 대신에 N 더하기 2를 넣어볼게요. 선생님, 보통 SN 나오면 N 대신에 N 빼기 1을 넣던데 왜 N 더하기 1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는 알려주려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식들은 점화식이어서 SN 대신에 SN-을 넣어서 빼더라도 AN이 구해지는 게 아니고 그 AN과 AN-의 관계식이 구해져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관계식은 인접한 두 항사의 관계식이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화식의 꼬라지가 AN이 얻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N 플러스 1 대입해 본 거야. 그리고 N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는다는 건 N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여전히 1부터 시작합니다. 장점이 있지? 여전히 1부터 시작해요. 다만 이 점화식이 뭐 N은 1, 2, 땡땡땡 10이었어. 그럼 얘는 N은 1, 2, 땡땡땡 9로 바뀝니다.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게 끝이 없었다. 그러면 차이가 없어 보일 뿐이에요. 원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둘을 빼면 어차피 자연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빼죠. 알았니? 뺄 수 있는 게 없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써야 될 것 같네요. 전개해서. 그럼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an 플러스 1인가? 근데 여기에서 an 플러스 1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저거 빼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2n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an이라고 하도록 하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2n 더하기 3 an 플러스 1은 2n 마이너스 1 an입니다. 이거 an분의 an 플러스 1이 2n 더하기 3분의 2n 마이너스 1이라는 계비수열이네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A5는 A1 원수의 첫째 항 곱하기 계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곱만 구하면 돼요. 첫째 항은 5분의 얼마? 3? 맞아요? 아니 5분의 1이다. 그제? 예.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7분의 3이죠. 3을 집어넣으면 9분의 5예요. 4를 집어넣으면 11분의 7 이렇게 되네요. 예. 얘는 순차소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9분의 3A1 3 약분되네. 33분의 A1을 할게요. 예. 33분의 A1이고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니까 A1은 33의 배수여야 되죠? 그래서 A1의 최소값은 얼마다? 3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알았지? 예. 야, 괜찮지 않아요? 개차수를 기억하듯이 계비수열도 기억해보면 굳이 안 써도 되니까. 그죠? 예. 776번 두 수열 AN, BN은 첫째 항이 모두 1이고 AN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고요. BN이 좀 독특하죠. BN은
개비수열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C에는 뭐라고 했냐면 AN을 택할 때도 있고 BN을 택할 때도 있는데 작거나 같은 것을 택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AN과 BN을 나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게 이 수열의 항을 한없이 만든다고 간주했을 때, 누가 클 것 같아요? 무조건 BN이 큽니다. 왜냐면 AN은 3이라는 일정한 값을 곱하지만 BN은 곱하는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BN이 커요. 물론 BN의 일반항은 사실상 뭐냐면 n 팩토리얼이에요. 감사합니다. 몰라도 돼. 알았지? 그냥 BN이 더 빨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AN은 1, 3, 9, 27, 81 이런 식으로 가는 애잖아. BN은 1, 2, 6 잘 봐. 1팩, 2팩, 3팩이야. 24, 4팩. 그지? 125팩.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쌤이 왜 했냐면 어차피 얘부터는 얘가 CN이야. 이제 항상 BN이 AN을 압도하는 순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N이 되는 건 여기서 이게 CN이고 저기서는 저게 다 CN이에요. 그러니까 50개까지 물어봐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라는 얘기고,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ECN을 물었으니까 저 4개의 합은 얼마입니까? 33인데 2배니까 66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공비가 얼마? 3인 등비수열이고 개수 몇 개냐? 46개. 그죠? 그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의 50제곱 마이너스 1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등비수열 합을 읽을 때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 이 세 개를 빠르게 읽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알겠죠? 779 6%의 소금물 100g이 있어요. 매일 아침 40ml를 사용을 하고, 뭘 하는데 소금물 40ml 사용하는 거야? 아무튼 사용을 하고 6%의 소금물 50ml를 다시 채워 넣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물 10리터가 증발한다고? 끓이나? 아무튼 10리터가 증발한대요. 10리터 증발시키기 어려워요. 뭐 그릇이 물론 깊이가 존나 얕고 엄청나게 넓은 그릇이면 10리터 증발할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대. 그런 느낌이다. 양식장 같아. 양식장. 바다 고기를 지상에 양식을 하면, 그죠? 물 좀 갈아줘야 되니까 좀 버리고 샘을 채우고, 그 다음에 넓잖아. 생선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증발 좀 할 수도 있겠네. 자, 하여튼 너는 진짜 쓸데없는 관심이 있고 나는 표정을 쳐다보지 마. 항상 자연과학의 기본은 호기심이야. 또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알았니? 자, 그래서 잠시 한번 봐볼까요? 근데 어차피 10리터 증발을 50 채워놓으니까 소금물의 총량은 항상 100리터 유지되는 거 아니야? 유지되잖아. 40m 사용 50m 120m 늘어났잖아. 늘어났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유지된다고. 그 다음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은 뭐냐면 N 플러스 1회차의 농도예요. 그러면 N회차의 농도는 AN %인데 이 AN %의 농도, 소금의 총량이 100% 유지되니까 소금의 양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이라는 게 농도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소금의 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40리터를 사용하니까 100분의 60 AN의 소금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소금만 쓰면 된다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곱하기 50이겠죠? 그렇죠? 그냥 이거네. 그럼 AN 플러스 1은 5분의 3
AN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겠네요. 맞죠? 점화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6%의 소금물 100리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이런 짓을 반복하는데 결국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문자를 가지고 하시면 단 한 번의 시행으로 완벽한 규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n번째 단계에서 n 플러스 1번째 단계의 관계만 밝히려고 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수를 관찰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항상 숫자를 다 나열해가지고 수를 관찰해서 문제를 풀어버릇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중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의 규칙을 보는 게 되게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784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항상 참인 명제는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이 참이잖아요. 그러면 n이 참이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1이 참이면 인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2를 몇 번 곱하거나 7을 몇 번 곱해도 여전히 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괄호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2와 7을 적당한 개수만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찾으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12가 2의 4제곱 곱하기 7이거든요. 그래서 이가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른 소인수가 존재할 거예요. 소인수가 2 또는 7밖에 없는 숫자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2나 5, 그러니까 2하고 7 말고 막 3이나 5나 이런 애들 들어있어. 알겠니? 들어있다고. 얘도 3 들어있잖아. 얘도 5 들어있고. 그지? 얘도 5 들어있고. 3도 들어있어. 얘도 3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예요. 785 수열 AN이 A1은 1, A2는 2이고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있었어요. A4N이 12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의 기본은 이거예요. 1번 최소의 자연수일 때 참임을 보인다. 왜냐면 꼭 1부터 시작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K일 때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간주하면 K 플러스일 때 참인 것을 보인다. 물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건 K일 때 참인 식입니다. 그 식을 가지고 보이는 거니까. 그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사실 문제 푸는 요령은 다 똑같다. 자, 모든 자연수니까 최소의 자연수가 1 이어서 1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려고 하죠. 그러면 A1과 A2는 나와 있으니까 A3를 구해볼까요? 이거는 2 곱하기 1 더하기 2니 맞나?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입니다. 그 다음 A4는 2 곱하기 5 더하기 2니까 12입니다. 그래서 얘가 12이므로 4의 배수가 맞다라는 거죠. 됐죠? 네. n이 k일 때 a4k가 12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a4k 그러니까 이건 점화식으로 그냥 쓴 거잖아 지금. 맞아? 근데 보면 얘는 4k 플러스 2 얘 이대로 왔을 수도 있겠네. 중요한 건 4k 플러스 3이 사라졌다는 거죠. a4k 플러스 3이. 그럼 a4k 플러스 3이 정체를 밝혀야죠. 그럼 a4k 더하기 3은 2배의 a4k 더하기 2 더하기 a4k 더하기 1입니다.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4 a4k 더하기 2 그 다음에 아니다 5다 하나 더 있네. 5 a4k 더하기 2 그리고 2 a4k 더하기 1 밑에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식을 보시면 a4k 더하기 2가 사라졌어요. 그럼 a4k 더하기 2의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 2 a4k 더하기 1 더하기 a4k가 되죠. 이거 똑같이 집어넣어 보시면 12 a4k 더하기 1
이러고 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12가 나왔으니까 4의 배수임이 확실하고 얘는 아닌데 선생님 아니에요. 얘가 12의 배수라고 가정했으니까 12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 사이는 12의 배수다 성립하는 거죠. 숫자 더하는 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788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이니까 니네가 뭐 이거 곱하고 뭐 이거 뭐 시그마를 뭐 구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아니고 안물, 안궁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풀 건데 내 생각을 읽어봐 이거예요. 모든 자연수니까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는 n이 1일 때도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n이 1일 때 좌변은 9고 우변은 9니까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죠. n이 m일 때인 이유는 k가 지금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시그마 때문에. 그래서 m을 사용하는 거죠. m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말을 해놓고 m 플러스 1때를 바로 쓰고 있죠. 자,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인식인데 참인식이 지금 m일 때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m 플러스 1 m 제곱 더하기 k는 m 세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의 세제곱 이게 옳다는 걸 이용해서 보이는 거란 말이야. m 더하기 1일 때는 좌변이 m 대신에 m 더하기 1 들어갈 거니까 지금 좌변에 n 대신에 m 더하기 1 대입해서 식을 써놨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거의 모양이 나오게 하려고 a를 쓸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하고 있냐면 시그마의 끝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2m 더하기 3인데 갑자기 2m 더하기 1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2m 더하기 2랑 2m 더하기 3은 어디 간 거냐? 여기다 니네 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K가 2m 더하기 2일 때랑 2m 더하기 3일 때는 2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2m 더하기 2 더하기 2m 더하기 3이니까 4m 더하기 5가 되겠네요. 여기에 가가 들어가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는 이제 마음에 들죠. 이거니까 여기가 마음에 안 들죠. 여기를 또 바꾸려고 하겠죠. m제곱 나오게끔. 그래서 여기를 전개해서 m제곱과 k만 취해서 썼어요. 그러면 2mk랑 더하기 1 어디 갔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mk랑 더하기 1이 어디 가고 없으니까 아니 2m하고 더하기 1이요. k가 아니라 2m하고 더하기 1이 없으니까 여기 2m 더하기 1이 있어줘야겠죠? 그럼 빈칸 다 채웠잖아. 가는 그대로 올 거고. 그럼 나머지 노관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만 명심하시냐면 옳다고 가정한 이 식을 어차피 이용해 증명하기 때문에 이 식이 반드시 증명 과정에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식이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얘가. 그 노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다 자고? 야, 수학적 귀납법 박스 문제를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 풀기 싫다는 얘기야. 자, 모든 자연수입니다. 1일 때 성립하면 보여야 되죠. 좌변에 1 넣어보시면 1입니다. 우변에 1 넣어보시면 1입니다. 성립한다는 거 확인되죠. K 섞여 있어서 똑같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간주했습니다. 얘는 친절하다. 이거를 안 써주는 경우가 많다고. 나 아까 썼잖아 일부러. 그지? 왜냐면 이걸 보고 풀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써준다니까. 얘는 써줘야 돼요. M 플러스 1 때 성립함을 보이자라고 했어요. M 플러스 1 때 성립함을 보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는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얘도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를 여기도 M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도 이 1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아까하고 똑같아요. 증명 과정이. 그죠? 예. 그러니까 M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M 플러스 1을 대입한 애가 분리돼서 나와야 돼. 분리돼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또 하나 분리돼서 나와야 돼.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여기를 지금 M 플러스 1에서 M으로 변경했잖아요. 그럼 M 플러스 1을 K에 대입했을 때 누가 나오냐면 2의 M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의 M제곱이 여기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도 이거의 모양이 아니고 이거의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러면
1 어차피 그냥 1이니까 얘가 있으면 되겠네요. 얘가 지금 두 단계를 한 번에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1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계산하시면 2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나와서 여기가 2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죠. 이 두 단계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원래 두 번에 거쳐서 변형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운데 지금 한 번에 갔거든. 그러니까 얘를 잘 봐. 얘를 처음에 얘가 k는 1부터 m까지로 바꾸면 여기는 원래 변화가 없는 게 맞지. 저거의 개수만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 하고 2의 k 마이너스 1 했단 말이야. 그럼 m 더하기 1 넣었을 때 항만 따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m 더하기 1을 k 자리에 집어넣어 보면 뭐가 나와요? 2m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시그마의 바깥쪽에 2m제곱을 더한 걸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는 증명 과정에서 이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 아닌 게 문제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를 없애려고 할 거라고. 그럼 얘는 사실 이렇게 전개될 거니까 2의 k 플러스 1제곱 이잖아. k 마이너스 1제곱. 왜 플러스라고 써놨니? 마이너스 1제곱.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를 한 줄도 변형을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k 플러스 1에 2의 k-1제곱이고 누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2의 k-1제곱이 하나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2의 m제곱을 쓴 거라고.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가 한꺼번에 그냥 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두 줄에 걸쳐서 변형했으면 아마 더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됐죠?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